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아니라 통신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통신의 핵심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이 시장은 2030년까지 수십조 원 규모로 커지는데 이미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기업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대기업들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실제 돈은 항상 이쪽에서 터집니다. 지금 이 흐름 이해 못하면 다음 상승 구간 놓칩니다. AI다, 반도체다, 로봇이다. 다 좋은데요. 이 모든 걸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통신입니다. 특히 전쟁에서는 이 통신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술이 바로 광통신,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입니다. 이 시장이 2030년까지 79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한 성장 산업이 아니라 전쟁의 판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통신 기술이 왜 중요한지,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총이 강하면 이겼습니다. 미사일이 빠르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은 먼저 쏘는 쪽이 아니라 상대의 통신을 먼저 끊는 쪽이 이깁니다. 드론 수백 대를 띄워도 통신이 끊기면 그대로 추락합니다. 수백억짜리 미사일도 유도 신호가 끊기면 방향을 잃고 날아가는 고철이 됩니다. 결국 현대전에서는 무기 자체보다 그 무기를 연결하는 통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 강국들은 더 센 무기가 아니라 절대 끊기지 않는 통신망을 만드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방산 대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지만 핵심 기술은 이미 실전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사실상 기술을 쥐고 있고 대기업은 그걸 가져다가 시스템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왜 더 커지느냐? 지금 전 세계가 방산 슈퍼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무기 수입이 140% 이상 늘었고 우리나라도 우주, AI, 무인체계에 9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분야가 드론입니다. 2030년이면 80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드론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기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실시간 영상, 지휘 통신, 위성 연결까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전파 통신으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파는 공기 중으로 퍼지기 때문에 교란에 취약하고 실제 전쟁에서도 전파 교란으로 드론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광통신은 빛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로채기도 어렵고 방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속도는 훨씬 빠르고 보안은 훨씬 강합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이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광섬유를 이용해 미사일을 정밀 유도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레이저를 활용해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무인 전차에 광통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이미 전장에 들어간 기술입니다. 앞으로는 지상, 해상, 공중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위성과 드론, 지휘소가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에서 통신이 끊기면 모든 시스템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핵심인 겁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오차 없이 빛을 맞춰야 하는 정밀도 문제, 비나 눈, 안개 같은 환경 문제, 그리고 높은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하는 정렬 기술, 전파 통신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 절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해결하는 기업이 시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야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실전 적용 단계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LI지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앞에서 판을 키우고 있고 그 뒤에서 핵심 부품을 만드는 소부장 기업들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큰 흐름은 대기업이 이끌지만 실제로 가장 큰 수익이 터질 가능성은 이 부품 기업들에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30년까지 수십조 원 규모로 커질 겁니다. 지금은 아직 초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흐름을 이해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앞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5월 한 달 동안 이 채널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독해 주신 분들도 크게 늘어났고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왜 이제야 이 채널을 알게 됐을까? 정보방에 진작 들어올 걸 그랬다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종목 몇 개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로봇을 이야기하면은 이미 끝난 테마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고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자 기술이나 보안 관련 종목 역시 아직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이 확신할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 움직입니다. 실제로 5월 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TPC의 로보틱스는 127%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120%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KCS는 8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고 이루온과 LG전자 역시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27%가 올랐다, 123%가 올랐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바라봤는가입니다. 어떤 산업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어떤 테마가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왜 기관과 외국인이 그 섹터를 보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100% 수익이나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할 수 있고 좋은 재료도 예상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에도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고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경험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뉴스가 나오고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기준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역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AI 다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은 남들이 모두 알게 된 이후가 아니라 남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준비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종목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6월 시장의 핵심입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일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고 당일 주도주 분석은 물론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와 업데이트된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은 언제나 시장이 조용할 때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대장주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크게 가는 구간은 항상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대기업들 뒤에 붙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서 나옵니다. 대기업이 수주를 따오면 실제 일감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특히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1차 팬더들은 빠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기업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광통신 기업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를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통신의 뼈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국내 유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고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이저 대공무기에 들어가는 특수 광섬유를 공급하는 1차 벤더입니다. 대기업이 직접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이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광섬유를 일본이나 독일에서 전량 수입했는데 이 회사가 10년 넘게 국산화에 투자해서 결국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광케이블 수주까지 따내면서 방산과 AI 두 축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6년 수주 장호도 이미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의 핵심이 고출력 광섬유인데 이걸 사실상 독점 공급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이 회사 매출은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는 접근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파이버프로입니다. 이 기업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정렬입니다. 광통신은 빛을 정확하게 목표에 꽂아야 하는데 전장에서는 계속 흔들립니다. 이걸 잡아주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파이버프로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통해 GPS 없이도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에서는 GPS 교란이 기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GPS를 먹통으로 만들어 드론을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있으면 GPS 없이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고객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까지 방산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흔치 않은 구조입니다. 실제로 단기간에 수십억 단위 계약을 연속으로 따내면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수주가 터지면 주가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뉴스와 공시를 잘 보면서 눌림목에서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기와 중기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빛과전자입니다. 이 기업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AF에서 광섬유로 길을 만들고 파이버프로가 방향을 잡았다면 이 회사는 그 위를 달리는 데이터의 속도를 책임집니다. 핵심 제품은 광트랜시버입니다.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서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이게 없으면 네트워크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이 기술을 군용으로 특화해서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이미 검증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기술 우수상을 받았다는 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군사 표준 인증입니다. 이걸 통과했다는 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국방부 납품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3.2테라급 초고속 광전송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짓고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결국 이 회사는 방산과 AI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을 동시에 먹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전은 통신 전쟁입니다. 통신이 끊기면 아무리 비싼 무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의 한계를 해결하는 기술이 광통신입니다. 이 시장은 드론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30년 수십조 원 규모로 커질 겁니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드린 세 기업은 각각 역할이 명확합니다. 대한광통신은 재료, 파이버프로는 정밀 제어, 빛과전자는 데이터 전송입니다. 이 세 축이 맞물리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주는 일반적인 성장주와 다릅니다. 수주 공시 하나로 주가가 급등하고 일정 지연 하나로 급락합니다. 그래서 절대 한 번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기업 문제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빠질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처럼 대기업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순간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산광통신에서도 같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5월 한 달을 돌아보면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채널을 찾아와 주셨고 정보방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익 인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뉴스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왜 오르는지 이해하게 됐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투자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 종목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할까? 왜 시장의 자금이 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투자 실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TPC 로보틱스는 1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으며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KCS와 이루온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LG전자 역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상승률만 보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두고 누구나 큰 돈을 벌었다거나 모두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중간 조정 구간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그런 시장입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익을 얻는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월이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종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그 종목이 움직였는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은 결과이지만 기준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끌던 시장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크게 나오고 나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수익은 언제나 뉴스가 나오기 전 시장이 조용할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산업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별도로 정리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10초 정도면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와 함께 당일 주도주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대응 기준 역시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흐름을 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응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들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급등 후보군과 업데이트된 대응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 파트너로서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에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타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